안녕하십니까. 인문관광 세미나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동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쓴소리, 이걸 가지고 제가 읽고 표시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5주차부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5주차 강의를 녹음하는, 촬영하고 있는 시각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생각도 많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다시 이 책을 하나하나 읽고 강의할 내용들을 표시를 해가면서 다시 읽었죠. 이 인문관광 세미나는 딱히 교재도 없고 강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딱하면 무슨 자기계발서 소개하는 것 같기 되기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5주차, 6주차까지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7주차는 7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거는 수시로 여태까지 경우를 보면 수시로 바뀌니까 그때 하시고,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면 이 과목이 목요일 금요일 있죠. 목요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오시면 상세하게 대면 수업은 어떻게 한다, 가볍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찰스 다윈 얘기를 했었죠.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인해서도 아니고 또 현명해서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와닿는 거는 여러분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와닿는데, 주말에 신문을 읽는 중에 참 찰스 다윈이 맞는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버블 여권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러죠. 버블 여권이 뭐냐면 버블 이렇게 감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버블 여권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 상대국에서는 그 버블 여권을 가진 사람은 격리 없이 바로 도착과 동시에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야 그 버블 여권을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변화에 코로나가 잡히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잡힐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하고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미 북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전세기를 띄운답니다. 아니, 대기업이라면 전세기는 대한항공에서 직원 파견하고 외국에 나간 직원들 데려오고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중소기업이 전세기를 띄운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답니다. 중소기업의 3D 업종, 3D 업종이라죠. dirty, dangerous, 또 하나는 뭐냐? difficult,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직종들이죠.
급여를 많이 줘도 한 달 버티고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예 전세기를 띄워서 가서 쉬러 온답니다. 보통 하나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이 5명, 6명. 그러니까 수백 군데에, 뭐 수백 군데는 아니겠죠. 많은 거의 100군데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하고 또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단체로 비행기 띄워서 가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비용들은 보통 근로자 한 명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는 거죠. 왜? 안 하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코로나 블루 해갖고 식구들끼리도 싸운대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데 20대 동생이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다고 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러죠. 형 입장에서 보면 온 국민이 다 안 움직이고 힘들어도 살려고 하는데 왜 너만 나가 뛰느냐 하니까 동생은 동생대로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여행 가는데 왜 형이 난리냐 뭐 그런 식으로 했죠. 또 어저께는 여전히 마스크 안 타고 탄 버스 승객 60대인가 70대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내리라고 그러니까 기사를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 승객이 신고를 해서 바로 경찰로 구속이 됐다는 거죠. 예, 전부 다 지금 빡빡해요. 빡빡해요. 또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는 특히 20대들은 여행 취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행 관광 그러면 막 바로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행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숙소를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하는 거. 숙소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가.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숙소에 우선권을 둔다는 거죠.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식사는 주로 거기서도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적응을 해 나가는 거라고 봐요. 변화에. 여행은 가고 싶고 뭐 비행기 태워서 목적지 없는 비행하는 건 이제는 일상화가 됐죠. 전 세계 항공사들이. 그래서 야, 이게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도대체 졸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취직은 할 수 있는지, 사람은 뽑는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은 자꾸 연기되고, 학교는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폐업하고. 그러나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주말에 책을 몇 권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새로 본 책이 아니라 예전에 작년 이 기간에 강의했던 책들, 또 강의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책들을 주르륵 살피면서 이 책을 할까 저 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고른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중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 거는 점이에요. 점.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있었던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왜 나는 운이 없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가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저자는 EBS PD예요. EBS 교육방송의 PD예요. PD.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자기는 처음 시작한 게 하루에 5분씩만 걸어보자. 건강을 위해서 5분씩만 걸어보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거장 이 앞부분에 뭐 이런저런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건너뛰고 제가 편집을 해서 이 책의 내용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저의 시점이죠. 관점은 내 아이들, 내 학생들한테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부분을 뽑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 건너뛰고 지난번 동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쓴소리에서도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으면 좋다. 뭐가 좋은데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걷는데 왜 생각이 나느냐? 일단은 걷게 되면 이 심장으로 가는 그 혈류가 규칙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막 싸움을 하거나 하면 얘가 팍 뛴다는 거죠.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뇌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상 이런 류의 책들에서는 자기의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요. 첫 번째 몇몇 사람을 제시했는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 소설가죠. 올리버 트위스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산책하며 소설의 줄거리를 구상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요. 또 작곡가 차이콥스키 음악가 그죠? 매일 아침 45분간 산책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도 다시 2시간 동안 산책을 했다. 그 다음에 신라권이라는 걸 쓴 밀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서너 시간 동안 산책했다. 또 베토벤은 오후 시간 대부분을 산책에 할애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후의 대부분을 산책하고 나서 글쓰기에 몰두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아침, 점심, 늦은 오후 이렇게 하루 3번 산책에 나섰다. 그죠? 산책을 한 위대한 사람들이요. 전 세계 인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꼭 그 산책 때문에 성공했던 보장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챕터를 고른 이유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깝깝하고 짜증나고 스마트폰 하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거저거 한다고 해도 막 짜증나죠. 또 요즘은 또 사회적으로 자발적 왕따도 있대요. 사람들 만나 우리 모이자 그랬는데 겁이 나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을 한대요. 20, 30대가 점심에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식사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많으면 투고로 해갖고 갖고 와서 연구실에서 마시고요. 사람이 없으면 앉아있는데 앉아있고 하는데 갑자기 올려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렇듯이 사람들 만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만나고 싶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음에 만나자 하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앞부분을 뽑아낸 이유는 조용히 그냥 걸어보세요. 하루에 한 5분, 10분만. 뭐 나가는 거 준비하고 뭐 근데 마스크 쓰니까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면 돼. 어디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겠다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동네 한 바퀴 산책. 그래서 그것만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 루소 들어봤죠? 루소가 한 말 중에 철학의 첫 스승은 우리의 발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철학자들은 걸었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메커니즘의 핵심은 뇌의 휴식이다. 그래서 창의력을 여유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유의 작품. 여유로워야 창의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응용하면 창의력을 없애는 방법이요. 이게 여기다 줄거놨거든요. 창의력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빠르게, 더 많이와 같은 구호대로 시간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스스로 압력을 가하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하신 말, 열심히. 그 열심히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의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취직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할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요. 앞으로의 세대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단순히 취직해서 시키는 일만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은 로봇이 한단 말이에요. 로봇이. 먼 나라의 과학 영상소설이 아니에요. 영상소설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 있죠. 지금 수소차, 전기차, 뭐 테슬라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뜬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당장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취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그건 장담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 그래서 거창하게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 뭘 할까? 아니, 여행사는 다 안 한다고 그러고 호텔도 안 뽑는다고 그러고 관광회사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일단은 걸으라는 거예요. 밑장이 먼저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에 스탠퍼드 대학 창의력 연구에 따르면 실험에 응한 사람은 대부분 걸을 때 창의력이 돋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단순한 질문에는 앉아서 답할 때가 결과가 좋았다. 아까 얘기랑 일맥상통한 거죠. 단순한 일은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수님 창의적 하는데 그 창의적인 말이 이제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고 도대체 뭔 창의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생각 들을 거예요. 이쯤 되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 사례들을 하나씩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의 얘기를 해요.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 느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선 동기부여 후 실천, 선 동기부여, 그 다음에 후 실천.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우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전략은 완벽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어렵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게 딱 안 와요. 힘들어요. 그죠? 선 동기부여 후 실천.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한다. 열심히 한다. 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번 발견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키즈는 두 번째 전략을 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일단 하기를 제안한다. 이건 이제 바꿔서 선 실천,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후 동기부여.
여태까지 지금 요 앞부분 강의한 거를 보면 먼저 실천하는 게 뭔데? 일단 걸어라. 5분만, 10분만 정해놓고 한 바퀴만 돌고 오기. 그거예요. 그리고 걷는 게 좋으면 계속 걸어라. 그 얘기거든요. 자, 선실천, 후 동기부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냈다면 성공을 경험한 것이다. 사실은 늘상 저학년 과목에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철학자 베이컨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베이컨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경험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때문인가 이렇게 그 실리콘이라고 하얀 거 쏘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있었어요. 걱정을 많이 하죠. 내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가서 실리콘을 사고 실리콘 총을 끼우고 이렇게 쏴야 되니까 쭉 쏴서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 할 때는 진짜 보기 싫어서 다 뜯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요령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텔레비에서 하는 거 보고 유튜브 보니까 가서 침 발라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지금 여유롭게 내가 뭘 잘하는지 뭘 걷기 하고 그거 언제 합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그 질문 못 할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지금 뭘 할 건 없잖아요. 아, 저는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도 헤매고 있고 헤맨다는 지금도 여전히 고민 중이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실행에 옮기고 해냈다 하는 느낌을 갖는 것만큼 의욕을 유발하라는 일은 없다. 아까 얘기했죠. 실리콘 한번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리콘 쏠 것만 있으면 내가 쏴줄게서 전부 다 실리콘 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한번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이 힘든 거라고요. 그리고 한번 해내면 그 중독성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번 해내면. 지금 저 뒷부분까지 끌어내서 지금 여기서 믹스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꾸 그 동기 유발을 못하면 중간에 그냥 출석 리포트만 내고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시간 때우자고 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시간 때우자. 사실은 오늘은 여러분한테 원래 구상은 신세계 정영진 부사장 있죠. 그 사람이 인문학 붐이 일었을 때 그 고대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고대생을 상대로 해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의 예를.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틀어주려고 그랬는데 또 안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제발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세상의 교수가 국어를 하네, 국어를. 근데 뭐 됐죠. 한번 해내고 나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중심 잡고 서는 거거든요. 쓰러지지 않고. 근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되죠. 또 운전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처음엔 벌벌벌 떨어요. 한 번만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데요. 자, 일단
2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는데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만족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길어지면 올리는 시간이 한참 걸려서